우리 교수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사실은 뭐 이게 임상이 진행되고 할수록 저는 더 바빠질 거라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문의사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이렇게 찌는 것 같다. 또 반대로 난 먹어도 살이 안 쪄, 이런 사람. 자, 그런데 이렇게 정반대의 증상이 사실은 같은 문제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 바로 갑상선 기능 이상 문제 때문인데요. 오늘 모실 분들은 바로 이 갑상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환자분들을 위한 앱을 개발하시고 계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로스코프 대표 박재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이로스코프 CTO 문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앞서 말씀드린 우리 앱 이야기를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요. 이 타이로스코프 이름이 참 멋있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어렵기도 합니다. 먼저 이 타이로스코프 어떤 단어인지 좀 알려주시죠. 타이로스코프의 앞부분에 타이로이드라는 갑상선을 저희가 스코프 해서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타이로스코프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이란 문제가 사실 굉장히 약도 이미 다 개발이 돼서 특허가 만료될 정도로 굉장히 전통적인 질환 중 하나인데, 여기 이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하는 거 외에 질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데 있어서 저희가 문제점을 착안하고 이렇게 초기 임상 연구부터 해서 이제 허가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 쉽게 갑상선 기능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앱이다. 그럼 앱이라면 바로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 이 핸드폰에 앱만 다운받아서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정말 신기한데요. 근데 왜 유독 갑상선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만드는 건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다른 질환도 많은데 말이죠. 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내분비 대사내과에서 갑상선 질환을 진료를 하고 있는 의사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직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있어서 뭐 얼마 전까지 약을 복용했던 환자이기도 합니다. 환자 입장과 의사 입장에서의 어떤 불편함을 둘 다 알고 있어서,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해야만 내 갑상선 기능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불편함이 있고, 또 혈액 검사도 뭐 간다고 검사했다고 금방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대여섯 시간 기다렸다가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약을 처방한 게 정말 잘 작용하고 있나, 약을 잘 드시고 있나, 환자분의 상태를 괜찮은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다는 또 불편함이 있어서, 어떤 갑상선 기능 이상을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가 있으면 그 지표를 가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상태를 체크하고,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멀리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 갑상선 질환은 사실 제 어머니께서도 앓고 계신데 이 검사를 위해서 저 멀리 시골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이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환자의 마음은 환자가 잘 안다고 하신데, 교수님께서 직접 그 질환을 알고 계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신뢰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근차근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갑상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정확하게 그게 뭔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 갑상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좀 쉽게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갑상선이란 이름은 그 우리 목 아래쪽에 기도를 감싸고 있는 갑상연골이라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 갑상연골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갑상선이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실제로 이제 나비 모양을 하고 있는 구조물이고, 여기서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하는 작용은 쉽게 설명드리면 아마 뭐 우리 몸의 엔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신진대사 전반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갑상선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가 우리 몸 세포 전체 세포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다 작용해서 만약에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너무 빨라지고 나는 가만히 있지만 마치 뭐 마라톤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쉬고 있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도 나고 덥고 살 빠지고 또 장 운동이 빨라지니까 화장실도 자주 가고 이런 이제 증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저하증,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고 또 살도 찌고 추위도 많이 타고 또 굉장히 좀 이렇게 멍해지는 좀 이렇게 약간 치매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방치할 경우에는 심각한 경우에는 뭐 심부전이라든지 골다공증 이렇게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이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정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갑상선 기능 이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이 혈액 검사 이밖에 없는 거죠. 네, 혈액 검사 하나밖에 없고요. 물론 뭐 몇 가지 증상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설문조사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표준적으로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에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안구 돌출이라든지 변형, 사시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안과에서 이 진료 과목을 보는 전문의가 확인해야만 정확한 병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병원에서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혈액 검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이 갑상선 기능을 어떻게 이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희는 우선 이 웨어러블, 이제 저희가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들, 스마트워치를 활용해서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들, 저하증 환자들 대상으로 웨어러블을 제공해서 웨어러블을 착용하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이제 혈액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혈액 검사, 그러니까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이렇게 점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화를 이제 웨어러블에서 측정한 심박수가 마커로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4년 정도 진행을 하고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도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 갑상선 질환은 여러분 특별히 12대 만성 질환 중 하나로 지정돼서 관리되고 있는 만큼 정말로 이 많은 분들이 사실 기다려온 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랜디랑 건강할 셈,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를 좀 고려해서 저희가 두 가지 형태의 이제 그 솔루션들을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글랜디 같은 경우는 이제 B2C로 환자들 누구나 자기가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검색해서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건강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별로 갑상선 전문 병의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병원의 소유 앱을 병원이 소유한 형태의 앱을 저희가 환자들에게, 내원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를 하면은 이제 저희 서비스와 병원의 EMR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게 자동으로 환자의 계정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나 이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내용들이 이제 기록 관리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의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궁금한데 같이 한번 사용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홈 화면에 보시면 지금 나의 안정기 심박수는 이렇게 옵션이 뜹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본인의 심박수를 모니터링하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기준 심박수라고 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이 기준 심박수는 이 혈액 검사 결과를 입력을 하게 되면 내 혈액 검사 결과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일 때 이 심박수가 어땠는지, 그래서 그 심박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심박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심박수가 얼마나 높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현재로서는 이런 기준 심박수와 현재 심박수를 제공해서 환자분들께 짐작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정도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대표님께서 아까 그 말씀한 것 중에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 눈을 촬영해서 암병증의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역시 저희 이 홈 화면에서 메뉴를 쭉 돌리다 보면 암병증에 대한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사진 한 장으로 암병증 관리 이렇게 뜨게 되고요. 여기서 들어가시면 이제 암병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 나오고 이제 사진을 저희가 일정한 각도로 일정한 상황에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셀카 모드로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진 찍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되고요. 교육을 다 마치시면 그래서 이 조건이 일정 조건이 맞춰지면 이제 자동으로 촬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촬영한 것을 쭉 저장해서 자기의 이제 눈 상태가 어떤지를 순차적으로 쭉 볼 수 있게 해주는, 안병증의 활성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러니까 뭐 염증이 심한지, 또 병원에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점수화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기능까지는 허가가 되기 전이라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사진을 찍어서 저장하는 것까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또 다른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건지 좀 보여주시죠. 네, 저희 홈화면에서 역시 이 커뮤니티 이 탭으로 들어가시면 이제 뭐 환자분들끼리 소통하는 커뮤니티도 마련되어 있고요. 저희 이 간호사가 답해줄 수 있는 질문해요라는 탭도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시면 이제 본인의 현재 상태라든지 뭐 검사 결과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답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 가끔씩은 이제 저희 간호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저한테도 문의가 오게 되고요. 그럴 때는 대학병원 의사 입장에서 충실하게 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직접 앱을 통해서 한번 실행도 해보고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셨을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과 이 내원하시는 분들 및 또 일반인까지 이 대상을 세심하게 나눠서 개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설명을 듣고 보니 앞으로 타이로스코프의 미래가 기대되는데 향후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한 두 가지 제품, 이제 갑상선 기능 이상 예측 모니터링 솔루션과 이제 갑상선 안병증 모니터링 두 가지 솔루션 다 세계에서 처음 개발돼서 이제 저희가 국내 식약처 허가 절차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이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품목들을 새로 신설하는 형태로 이제 저희가 허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 의료기기 회사 중에 이제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그게 미국 FDA에 등록이 된 사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명감과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나씩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이제 인허가 절차뿐만 아니라 이제 특허적인 측면에서도 세계 최초의 기술 개발이라고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까지 총 한 65건 정도의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렇게 5개 지역으로 해서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 한 30건 정도까지 등록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단계별로 하나씩 밟아 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3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이 디지털 헬스케어의 성장하는 또는 이제 그 자랑스러운 어떤 회사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네, 사실은 뭐 이렇게 임상이 진행되고 할수록 저는 더 바빠질 거라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타이로스코프의 박재민 대표님과 문재현 CTO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린 암이 바로 갑상선 암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중요하고 또 까다로운 우리 갑상선 질환을 관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우리 타이로스코프를 위해서 파이팅을 외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할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